이제 여러분들도 그런 주식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잘 될 때 좀 벌고 안 될 때 2배로 잃고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관리해 나가면서 주식을 플러스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주식 투자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다시 한번 제 계좌를 보면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굳이 이제 제 계좌를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교보제로 쓰기 위함이에요. 이런 식으로 주식을 할 수 있구나.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구나.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리스크가 있구나 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함이고, 이거를 보여주는 궁극적인 목적은 여러분들이 계좌 관리를 올바로 해야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주식이 잘못되는 가장 큰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계좌를 관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주식 계좌에 들어가 있는 총 자본금이 있는데 그 자본금이 무한하지가 않아요. 어떨 때는 이제 뭐 계속 늘어날 수도 있고 뭐 줄어들어야 될 때도 있고 뭐 그렇겠지만, 어쨌든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한정된 자본금을 가지고 주식을 계속해 나가야 되는데, 이 계좌를 관리한다라는 거는 그 한정된 자본금이 안 좋아지지 않고 나빠지지 않고 완전히 묶여버리지 않고, 쉽게 말하면 깡통이 되지 않고 계속해서 굴러가면서 나한테 수익을 차곡차곡 줄 수 있게 만들어야지 되는 건데, 한때 주식으로 나 돈 많이 벌었는데 요즘엔 주식 안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대다수는 이 계좌 관리 못하고 주식을 막 하다가 돈을 벌긴 벌었어요. 근데 잘못해서 이게 돈이 완전히 물려버린다던가 잘못돼서 더 이상은 주식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한 99%죠. 그렇게 말을 하는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나 계좌 지금 망했어, 나 계좌 관리 잘 못했어, 이 얘기랑 저는 똑같다는 거로 해석을 합니다. 저도 이제 과거에 그런 경험을 했었고, 옆에서 이제 투자 클럽에 오시는 분들을 보면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런 일을 겪고서 클럽에 오시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거는 알 수가 있어요. 너무너무 바빠서 주식 못해 이렇게 하는 거 빼고는요. 근데 그런 사람도 별로 없고. 자, 어쨌든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제 계좌를 보고 이 계좌를 어떻게 매매를 했는지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좌 관리의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주식을 해야 되는지를 좀 디테일하게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 나갈 거거든요. 이제 오늘은 이제 그 2번째 시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저번 시간에 제 계좌를 보여드리면서 뭐 이렇게 매매했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제 생각에는 그걸 보고서도 많은 분들이 이해를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 표면적으로 보면은 이때를 보면 매일 수익이 났잖아요. 매일 수익이 났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수익률은 되게 작잖아요. 뭐 0.72, 0.92 막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것도 있어요. 0.51. 금액은 되게 커요. 근데 수익률은 되게 작아. 그때 이제 제가 이거를 모자이크를 해놔서 못 봤었는데, 8억이 넘는 금액이 매수가 되고 매도가 되다 보니까 여기에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 있고, 이걸로 정말 막 쫄보처럼 매매를 해서, 그래서 이렇게 겨우겨우 이런 수익을 만들어냈구나 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이걸 딱 보여주면은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실제 이제 그렇지가 않거든요. 여기 이제 매일매일 이렇게 수익이 났어도요, 물론 조심스럽게 매매를 한 건 맞지만 이 안에는요 마이너스가 되게 많이 섞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 여기 수익률도 이런 식으로 찍히는 겁니다. 이게 제가 한 종목으로 이거를 퍽 사서 2천만 원 사서 2,700만 원 퍽 팔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요 안에서 보다 보면은 수익이 나고 손실이 나고 이런 게 계속 섞여 있는 거다. 근데 이때 뭐 장도 좋았고 제가 매매 리듬도 괜찮았기 때문에 그 손실이 모두 커버가 되고 다 수익으로 마감을 할 수 있었던 것 뿐이고, 그런 게 안 되는 때도 있는 거죠. 여기처럼 이렇게 마이너스도 나고 마이너스가 나고 이틀 연속 마이너스가 나고. 그러다가 이제 그때는 여기 8월 20일까지 자료를 보여드렸는데, 8월 21일 자료를 보시면 최근이잖아요. 근데 이날은 어쨌든 뭐 1.88%의 40만 원 수익이 났는데, 이걸 보면 이제 안정적으로 주식을 하시네요 라는 얘기를 하세요.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실제로. 근데 이제 뭐 당연히 안정적으로 수익이 났으니까 안정적으로 주식을 하는 것처럼 뭐 얘기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저는 이때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를 했습니다. 이 계좌는 정말로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계좌예요. 그러니까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계좌라는 거는 이제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을 하면은, 차트를 한번 보면 이 종목은 이제 SMAC이라는 종목인데, 제 종목은 노출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보면은 여기 이제 되게 안정적인, 어떻게 보면은 약간의 상향을 하면서 박스 흐름을 보이는 그런 주식이잖아요. 최근의 흐름을 보면 뭐 이렇게 좀 답답하게 움직인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횡보를 하는 주식입니다. 제가 볼 때 안정적으로 주식을 한다는 거는 뭐 여기서 저점에 사서 고점에 팔고 저점에 사서 고점에 팔고 좁은 박스를 만들어 놓고 이 박스 안에서 매매를 하는 경우에는 뭐 이런 경우는 뭐 안정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좀 위에 올라가 있는데, 이럴 때 이제 저점일 때 저점 공략을 해서
그냥 안정적으로 저점 반등을 할 때 매도를 하는 거를 하는 그런 쪽으로 좀 눈을 돌려서 매매를 하면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주식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제가 지금 보여드린 그 계좌 같은 경우에는 이럴 때 한다는 거예요. 이럴 때. 기울기 자체가 다르죠. 이렇게 횡보를 하거나 이쪽 우상향을 약간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조금 내려가거나 이런 게 아니라 급격하게 움직이고 있을 때, 한마디로 수급이 붙은 상태에서 수급주의 모습을 띌 때 매매를 한 결과물이라는 거죠. 제가 모든 주식을 이렇게 하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어떤 계좌는 이제 제가 계좌를 여러 개 한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계좌는 이런 식의 매매를 하고요. 어떤 계좌는 이런 식의 매매도 합니다. 근데 어떤 계좌는 이런 거를 해요. 근데 이제 제가 보여드리는 그 계좌는, 이 계좌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상황에서의 매매를 주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때도 아니고 막 어쩔 땐 이런 때도 매매를 하는 거예요. 이럴 때도 매매를 하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저런 상황에서 매매를 하다 보면은 언제나 이제 내가 매수를 했을 때 오른 상태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가장 큰 리스크죠. 사자마자 이런 거를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사자마자 이런 것도 맞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뭐 앉은 자리에서 10% 20%까지도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이런 주식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안정적으로 주식을 하네요 라고 하는 거는 조금 약간 뉘앙스가 안 맞죠. 그래서 저는 이 주식을 안전하게 한다, 안정적으로 한다, 이거는 전혀 동의하지 못하고 그러려고 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기에 주식의 계좌에 세팅되어 있는 자본이 이걸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막 8억? 8억 가지고 한 거야? 막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면 여기에 막 4,800만 원 찍혀 있으니까는 한 종목에 막 4,800만 원으로 하나? 5천만 원으로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세팅된 자금은 한 6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6천에서 7천? 한 종목에 뭐 1,500에서 2천 정도 맥스를 잡고 하고 있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주식을 전 재산이 막 6천, 7천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아닐 수밖에 없는 게 리스크가 있는 매매를 하는 거잖아요. 리스크가 있는 매매를 할 때 제가 여기에다가 많은 자금을 투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매매도 하고, 이런 저점에서 반등하는 이런 것들도 목표로 삼아서 매매를 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도 합니다. 그리고 매매를 하는 방식도 다양해요. 지금 여기는 이제 리밸런싱이 되게 주가 되어 있는 방식이죠. 그러니까는 비중과 평단을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매매를 계속적으로 리듬감 있게 해나가는 매매라면, 이럴 때는 빌드업 매매도 할 수 있는 거고, 이런 경우에는 그냥 뭐 별 생각 없이 하단에서 사서 상단에 팔고 좁은 박스 매매를 이어가는 매매도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전략적으로 선택을 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 이제 기본적으로 본인이 주식 계좌를 관리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매매를 해야지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제 그냥 단순하게 내가 1,000만 원이 있으면 1,000만 원 제일 좋은 종목에 몰빵 뽕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를 보게 되는데, 그거는 전형적으로 주식 계좌 관리가 안 되는 차원에서의 주식이죠. 그게 이제 주식이 잘 돼서 돈을 많이 버냐 적게 버냐랑 별개로, 저는 그런 주식은 오래가지 못했다고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는 잠식이 되는 경우가 오게 돼요. 결국에는 이 계좌를 계속 안 되는 상황에서 리스크를 해결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를 계속 저는 리밸런싱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하고 있고, 여기에도 마이너스가 섞여 있고, 여기도 계속해서 마이너스가 섞여 있고, 여기도 하다못해 플러스가 섞여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섞여 있는 와중에 내 계좌는 계속해서 플러스를 만들어낸다, 이런 개념으로 주식을 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저희 이제 하고 있는 투자 클럽에 오시면은 이 리밸런싱이란 거를 중점적으로 하고, 그리고 안 되는 상황에서 풀어내는 거, 이런 것들 되게 안 좋아 보이잖아요. 상황이 안 좋아 보이는데 이런 것도 풀어내는 것들을 실제로 계속하면서 배우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 말하면 또 잘 이해를 못 하셔서, 오늘은 좀 요 8월 21일짜리 오늘 날짜에 이거를 한번 보면서 어떤 식으로 리밸런싱을 한다는 건지 한번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이게 이제 8월 21일에 매매 내역인데, 이제 종목명은 제가 가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4종목을 제가 매매를 한 겁니다. 근데 4종목 보시면은 여기서 메인 수익이 난 거는 첫 번째 종목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전체 수익률이 1.88%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뭐 1,600만 원 사서 2,100만 원 파는 동안에 수익률이 40% 나고 1.88% 정도의 약간 작은 그런 매매를 했구나, 좁은 박스 매매를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 이거는 수급주를 건드린 결과물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당일에 그런 게 아니라 계속 리밸런싱을 해오다가 오늘 좀 매도 포지션을 크게 잡으면서 수익이 이렇게 크게 난 그런 케이스예요. 보면은 이 종목 자체로만 보면 2.64%고, 근데 이것도 2.64지, 제가 여기서 분할 매수하고 분할 매도하고 그런 것들을 다 보면은 손실 매도를 한 것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뭐 10% 매도가 된 것도 있고, 되게 다양해요. 뭐 10%까지는 안 갔구나. 한 막 7, 8% 수익이 난 것도 있고 다양합니다. 근데 그거를 평균을 냈더니 2.64%에 52만 원 수익이 났다는 거고, 두 번째 종목은 이거는 이제 마이너스 9%짜리죠.
이거는 많은 분들이 이제 손절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거 제 기준으로 이건 손절일 수가 없어요. 이게 보면은 매도 금액이 110만 원 정도, 120만 원 정도를 9%에 이렇게 매도를 친 건데, 이거는 이제 손절이 아니라 밸런스를 맞추는 과정입니다. 밸런스를 맞추는 과정에 이런 마이너스가 중간에 이렇게 찍힌 거고, 다 매도를 한 것도 아니고 매수까지도 했었죠. 좁은 박스 안에서 그 수급이 없는 상태에서 일부 리밸런싱을 하면서 포지션 안정을 찾아간 거고, 세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 매도는 안 하고 매수만 하고 밸런스를 맞춰갔죠. 네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뭐 거의 미미하게 약간 그 평단가 근처에서 매수 매도를 하면서 약간의 몇천 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합쳐지면서 매일매일 하루하루마다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어쨌든 여기에 보여지는 숫자는 이렇게 다 플러스고 뭐 0. 몇 프로 수익이 나고 막 이렇게 나오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 있게 배워야 되는 항목은 뭐냐면 뭐 0. 몇 프로 수익 내는 법 이런 게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지도 않고. 자, 오늘은 저도 이제 제가 얼굴을 안 내밀고 얼굴을 안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영상을 찍으려 그러니까 조금 어색한데,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제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계좌를 보여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계좌를 보면서 우와 투자 금액 많다, 우와 수익금 많다, 우와 수익률 높다,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할 이유도 없고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잘못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은 그 사람은 여기서 이런 매매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보여주고 있는데 본인은 이거 건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저는 반대로 지금 이걸 보여줬잖아요. 근데 이걸 보여줬는데 이게 진짜 누가 봐도 이 상황에서 이런 수익률이 찍히는 거는 이상하잖아요.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해요? 근데 그런 수익률이 찍혀 있어요. 저는 이런 매매를 하는데 왜 저렇게 막 2%짜리가 찍히지? 그거는 이제 저희 다른 영상에서도 말을 했지만, 계속 그 박스를 나눠서 매매를 완매하고 다시 들어가고 다시 들어가고, 쉽게 말하면 드리블을 계속 해 나가기 때문에 찍혀 나오는 수익률은 막 1%, 2%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순환을 여러 번 시키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거를 매매를 할 때 여기서 빡 사서 여기서 빡 들어가가지고 수익률 막 20 몇 프로 찍히고 이런 것들을 되게 아름답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2%씩 계속 수익을 내면서 수익을 만들어내는 것도 그게 이제 오히려 더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물론 이제 그것만이 진리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어쨌든 이 계좌 같은 경우에는 순환을 시키고 그리고 밸런스를 잡아가는 과정에서 그런 행동은 필연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런 걸 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숫자가 찍혀 나온다. 근데 이게 잘했다 못했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참고로 저는 이제 이 리스크 있는 매매를 선호하지는 않아요. 사실은 선호하지 않습니다. 진짜로. 근데 이걸 또 포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면은 어쨌든 뭐 6천만 원으로 한 달 남짓한 사이에 900만 원 수익이면, 그러면은 뭐 이게 보면 이제 제가 매일 매매한 것도 아니거든요. 이런 날은 이제 매매를 할 수가 없었던 날이라서 이렇게 넘긴 그런 날인데, 물론 이제 보유 종목은 있었지만 그냥 넘어가는 날들도 있는데, 이 정도 수익이다 그러면 한 달에 막 10% 20% 정도는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매번 이렇게 낼 수는 없겠지만 이 정도가 난단 말이에요. 이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또 포기할 수가 없는 건데, 이것만 하다가는 저도 계좌 관리가 어느 순간 완전히 골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세팅되어 있는 자본금은 제 전체 주식 자금에서 비중이 되게 작습니다. 나머지 자금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상황에서 뭐 종목 자체를 아예 달리 갈 수도 있고, 이런 종목이 아니라 다른 종목들을 가지고 다른 관점으로 매매를 하기도 한다는 거죠. 네, 이거는 이제 소위 말하는 수급과 파동을 이용한 매매였다면, 뭐 이런 쪽으로 간다 그러면 아예 관점이 포커스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주식을 잘 하려면 이런 거 계속 건드리는 것보다 이쪽부터 시작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제가 왜 이걸 보여드리느냐, 여기는 좀 보여드리기가 더 어렵습니다. 더 애매해요. 적어도 이거는 매일매일 이렇게 수익이라도 나니까 제가 그냥 이거 아무거나 찍어서 설명이라도 쉽게 할 수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 매수만 하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막 통매도가 돼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 그거를 실제로 보여드리기가 좀 더 애매하고, 그리고 이게 조금 더 인간미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좀 다가설 수 있는 숫자에 가깝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보여드립니다. 제가 이 컨텐츠를 하는 이유는 앞으로 여러분들께 이제 계좌 관리를 좀 본격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근데 이게 좀 사실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계좌 관리해야 됩니다. 밸런스를 맞춰야 됩니다. 이런 거 제가 얼굴을 내밀고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가만 보니까는 그거를 자기 식대로 이상하게 해석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은데, 그걸 좀 바로 잡아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그러기 위해서 제가 이제 어니스타 주식 빌드업이라는 또 다른 유튜브에서 어니스트님하고 되게 디테일하게 그런 것들을 알려드리고 있죠.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어쨌든 저도 이제 어니님께 배운다는 입장으로 하는 거라서 제 생각이 조금 덜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제 제가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도 좀 설명할 겸 오늘부터 이제 좀 이 계좌 관리 얘기들을 좀 틈날 때마다 한 번씩 해드려 볼까 해요. 앞으로도 좀
계속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런 거 그냥 계속 본다고 해서 사실 제가 이거 요렇게 해가지고 말씀드렸지만 이거 딱 보고 따라하려 그러면 그게 뭐 한 번에 그냥 되나요? 한 번에가 아니라 이거 안 됩니다. 이거 말이 쉽지, 뭐 8% 이렇게 리밸런싱 한다고 이런 거 한다 그러면은, 어떤 분이 댓글에도 남겼는데 손실 보고는 절대 못 판다 그래요. 근데 그분이 뭐 10억으로 한다 그러는데, 뭐 자본금이 커서 못하냐, 뭐 작으면 하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그거는 매매에 대한 관점의 차이고 습관의 차이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올바로 바로 잡고 싶다. 그렇다면 저희가 하고 있는 투자 클럽에 오셔서 한 몇 개월만 같이 하셔도 정말 감이 많이 오실 거고, 한 1년 정도 훈련 같이 하고 뭐 2, 3년 차 된 분들, 그런 분들 보면은 그냥 진짜 그냥 이런 거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고 아무렇지도 않게 하면서 주식을 플러스로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고 있거든요. 이제 여러분들도 그런 주식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잘 될 때 좀 벌고 안 될 때 두 배로 잃고,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관리해 나가면서 주식을 플러스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주식 투자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영상도 만들어서 공유를 하는 거고, 어떤 식으로든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투자 클럽은 여기 영상 아래 더보기를 누르시면은 주식비더 공유카페라는 카페가 링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카페에 공지되어 있는 투자 클럽도 있거든요. 그 클럽도 공지가 링크가 되어 있으니까는 설명란에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유튜브 채널 머니버디 채널 말고 어니스트와 주식비더 채널에서도 보다 더 유익한, 진짜 많이 유익한 내용들로 매일매일 업데이트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두 채널 다 구독해 두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